뉴스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오후 1시 45분경 나주시 영산강길에 있는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잠자고 있던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도주한 고모 23세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조사했습니다. 피의자는 순천에서 노동을 하면서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이나 PC방 등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영이은 태풍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나주에 살고 있는 작은아버지와 선배를 만나기 범행 5일 전에 왔었으며 범행을 하였던 지역은 5년 안에 보호몇개가 살았었고 한 달 전에도 나주에 와서 피해자 집 앞을 지나다 피해자의 어머니를 보고 인사를 하는 등 범행 지역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어린 여자를 상대로 한 일본 야동을 즐겨보았고 자신도 어린 여자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술을 마시면 이러한 충동을 더 강하게 느꼈다고 진술합니다. 범행 당일에는 동생과 술을 마시고 낮이 오면 자주 갔던 피해자의 집 혹은 모 PC방에 들렸다 5년 전에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분식집을 드나들면서 피해자의 모를 이모라고 호칭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조모 씨를 PC방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PC방을 나와 피해자의 모에게 어린 딸들이 있음을 상기하고 그 큰 딸을 범행 대상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모가 PC방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집에는 아빠가 영향을 받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집으로 가서 수리문 창을 통하여 집안을 동정살펴 피해자의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평소에도 잠들지 않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 앞쪽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덮고 있는 이불로 감싸 안고 영산 대변 및 공간으로 납치하여 성폭행을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성폭행 직후 도주하면서 돈이 없자 오피작을 만들게 해서 범행 현장부터 약 400m 피해자의 집에서는 약 100m 떨어진 슈퍼에 문고리를 꽂고 청하여 현금 20만원과 담배 3보로도 절취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 후 감내 성폭력 우범자들에 대한 행적을 수사하는 중 피해 현장 주변 PC방을 심야 시간대에 자주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 중 피해자가 범행을 이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명확한 이용자로 추적하였으나 어느 동안 주거나 핸드폰이 없어 추적이 어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범행은 나주 시내에 있는 찜질방과 PC방으로 가며 보도하고 있다. 8월 30일 어제 오전 10시경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나주에서 순천으로 도피했으나 미리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잠복하고 있던 저희 나주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상 수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일본 야동을 즐겨보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제가 직접 신문한 건 아니고 옆에서 제가 진술 녹화실에서 열람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평소 야동, 일본 야동을 즐겨보고 자기도 언젠가 저러한 행위 범죄, 자기 표현을 범죄이라고 하지 않겠죠. 저런 행위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술을 먹으면 유독 그런 성적 충동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PC방에서 그날 칼싸움 게임을 한 10분 내지 15분간 하는데 피해자의 모가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충동적으로 이 범죄 행위에 대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1시간 먼저 나오거나 어머니한테 아이들 다 있냐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전혀 그게 안부를 묻기 위한 인사는 아니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술을 많이 먹고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예. 예, 심리적으로 자기가 일본 야동을 즐겨 모텔에서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면서 모텔에 가서 모텔에 있는 컴퓨터로 일본 야동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예.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예. 그럼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 진술 말고 우리가 진술 말고 그 증거품이라는 것은 뭐 무엇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증거품은 유류품이 확인됐고 방금 국과수에서 피의자의 팬티에 피해자의 혈흔이 있는 걸로 이렇게 방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는데 아이들이랑 좀 알고 있으면 피해자의 아버지와는 5년 전 정확한 기억은 아니나 다른 장소에서 분식점을 할 때 그 집에서 술을 마시는 기억은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이제 분식점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알았는데 우리 그 얘들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알 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의 가족상을 5년 전 걸로 이제 상기해서 돌아가서 그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딸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 어린이 예. 그 어린이 그큰 딸로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밖에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도 현장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나 혼이 걸기 때문에 제일 안쪽에 자고 있는 큰 딸이 아빠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가장 가 쪽에 문 쪽에 자고 있는 셋째를 5년 전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술도 많이 먹었고 아마 그 해상이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떤 그게 뭐 딸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자라. 예, 봤기 때문에 밖에서.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5년 전에 그 얘가 이제 많이 커서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그 얘가 아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큰 딸을 그냥 목적으로 삼고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예. 5년 전에 그런 어떤 큰 딸의 이미지를 살리려고 가서 그렇죠. 예, 예. 큰 딸을 아니,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는 큰 딸이 그려져 있었죠, 머릿속에는. 큰 딸이 이미지가 5년 전이고 예. 현재 12살의 이미지 12살의 큰 딸을 성격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 5년 전의 이미지가 그렇죠. 그러고 이제 겹친다.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은 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 기자분들께 저한테 하는 질문이고, 5년 전에 큰 딸을 봤는데, 가서 보니까 그 큰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걸 아버지로 알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있는 애가 이제 뭐 셋째인지 누군지는 모르나 여자애가 있으니까 자고 있으니까 그 여자를 이불째 안고 이렇게 들고 나왔다. 그런 진술입니다. 그런데 실체는 밝히는데 예. 경찰에서 이불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건 없고요. 예. 그럼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될수 그렇습니다. 수사는 저희들이 이제 법률 적용 검토, 어떻게 이제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 그 피의자가 행했던 범죄 행위에 대한 모든 범죄 행위는 저희들이 이제 다 모두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영장 신청 시기나 시간을 좀 예상하고 예, 뭐 저희들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고 또 심려를 끼친 사건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면 오늘 중이라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제 저희들이 조사는 충실히 하되 좀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니 진술이 오갔다 갔다 해서 좀 의문점이 많이 생겼었는데 예. 그건 이게 더 이상 뭐 명쾌한가요? 그냥 뭐 이러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이렇게 나오는 증거, 피의자가 범행 시간대를 진술하는 증거, 그리고 어머니 자체도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처음 진술과 다른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일치합니다. 이제는. 이 용의자가 예. 어머니를 만나고 난 뒤에 딸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면
작은 아버지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딸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예 술에 취한 상태에 PC방에 들어왔다 게임을 되지 않자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딸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어떤 그 범인 도구를 준비하기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PC방에서 어머니를 보고 충동적으로 어떤 내재에 대해 이런 문제 욕구가 나와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법률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의유를 하고 적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는 모든 것은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경찰이 시간을 가지고 법률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열려있어서 네. 그 평소에도 잘 안 잠그는 건지 아니면 그 안 잠그는 사실을 범인도 평소에 알고 있을 정도로 거치했던 건지. 그렇진 않고요. 피의자가 집에 가서 그쪽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버지겠거니 생각하고 이쪽에 뭐 이렇게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근데 그 문이 안 잠겨졌다는 것을 피의자가 사전에 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뭐냐?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제 이렇게 당겨보니까 그냥 열린 거죠. 예. 그 피의자가 평소에 그 문이 안 잠겨졌다. 그것을 아는 상태는 아닙니다. 피의자가 납치된 지금 12시간 만에 예. 신고가 됐고 예. 또 신고를 받은 지 5시간 만에 그것도 예. 신고가 됐어요. 예. 5시간 동안 이 집 바로 가까운 곳인데 그 밀려진 이유는 뭡니까? 저희 경찰이 처음에는 저희 나주서 인호로 그때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장 가까운 특수한 주거촌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집부터 샅샅이 수색을 했고 9시경에 저희가 경찰 지방청에 요청을 해서 경력이 도착하자 이제 수색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매매도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하던데 네. 성매매 뭐 성은 그렇게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성인식이 그렇게 본인의 진술하면은 술을 먹으면은 굉장히 그 성적 충동을 어느 누구보다 강하게 느낀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수량은 정확하게 뭐 말은 하지 않고 2병? 아니 2병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성매매도 많이 했었다고 했나요? 예, 이 사건 논의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은 오바할 때보다 대회적인 기준으로 들어오면 어렵게 기준으로 들어오나요? 계획과 오발이 이제 내심에 그러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야동을 보면서 일본 야동을 보면서 나도 저러한 행위를 해야겠다 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쭉 지탱이 왔는데 그 피해자의 모를 보자 이제 내심의 범행의 동기가 발현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에 피의자 어머니하고 만난 게 언제 만에 만났어요? 한 달 전에도 그 집 앞을 지나다 만났습니다. 그 집 앞 지났다 갔다는 게 우연히 지나간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저희들이 이제 법률적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그게 계획적인지 아니면 그냥 우발적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곧바로 소방법인이 당했다는 그 피해 사실 인증을 요구하고 발견 당시에는 이불에 쌓여 있었고 알몸인 상태에 우리 파출소 직원이 현장에 출동했고 이제 대원들이 발견했는데 그 밑에보다는 외관 쪽에 뭐 이렇게 출혈이 있고 약간 흔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성폭행 흔적이라고는 아마 현장에서는 단정하지 않았는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병원으로 가장 가까운 영등포 제1병으로 옮겨서 의사들이 이제 보고 성폭행을 당했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 우리 경찰이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젖은 이불에 둘러싸여 있고 얘가 거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 8살 애가 그 시간에 그 공포에 떨려 있는데 성폭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신체 부위를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119를 아닌 112 순찰자로 우선 얘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빨리 112로 병으로 긴급 후송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9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빨리 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아이 상태에 대해서 뭐 병원에서 연락받을 필요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인권도 있고 또 의사 선생님들의 전문 소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현장 검증 순서는요, 기자분들 계시니까 일단
인권이 있기 때문에 작은 집에까지는 가지 않고 부분에서 나와서 PC방에서 피해자 집 그리고 범행 장소 이런 식으로 현장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기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금년 4월 5월경에 최종적으로 내가 둘이 같이 살아라. 그래도 원신고는 안 했어도 그분인데 그래서 이제 금년 4월 5월경부터가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별거를 하다가 부인이 들어오면 남편이 따로 나가요. 예, 부인하고 남편하고 맨 싸우니까. 예. 이 부인이 제가 이제 개인적이 있어. 내가 그 집을 계속 관리하고 오다 보니까 부인한테 문제가 많이 있는 집이에요. 부인이 한 달 생계비가 나오잖아요. 한 70만 원 되지. 아빠 없을 때 다섯 가구니까. 근데 그 돈이 나오면 집 월세부터 먼저 갚아야 되잖아요. 월세를 계속 안 갚아버리고 그 돈이 있으면 어디로 가버려 서울이고 어디고 나가버려요. 계속 PC방에서 거기다 돈 떨어지는 거고. 근데 계속 사례 관리를 해가지고 매일 그 집에서 어떻게 사는가 방문해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매일은 못했어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잘 사냐 물어보고 소지가 있었죠. 네, 왜냐하면 그 집이 대문이 있긴 있는데 항상 열어놔. 안 잠기니까. 출입문은 아예 잠가놨고 대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거실이 있는데 거실이 다 양쪽 다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거실에 자고 있으면 부르고 나와볼 정도가 가능성이 있는. (9월 1일) 오전 나주 여아 납치 성폭행 피의자 고종석 23세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고종석은 차량에서 내려 범행 사실을 태연하게 재현하였습니다. 한편 이 현장을 보고 있던 많은 시민들은 이런 일이 천년 나주 목사골에서 일어났다는데 분노하며 범인을 향해 고함을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피의자 김종석은 순천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지내던 중 사건 5일 전 나주 친척집에 와서 지내다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어머니를 PC방에서 만나 딸 안부를 묻고 나서 피해자 어머니가 게임을 하는 중에 PC방을 나와 PC방에서 200m 떨어진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문 쪽에 가깝게 차고 있던 피해자를 이렇게 들고 나와 피해자 집 옆으로 난 골목길을 따라 영산강 근처로 가서 영산대교 다리 아래 공간에서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채 달아났습니다. 피의자는 성폭행 후 도주 중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집 근처 푸터 문고리를 뜯고 침입하여 현금 20만 원과 담배상자를 절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제보로 피의자를 인지하였으나 일정한 거처나 핸드폰 등이 없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범행 다음날 순천으로 도피한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잠복하는 중에 피의자를 체포하였습니다.